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사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섭 전략가님 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걸 주목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전보다 조금 둔화됐다. 그에 따른 안도감입니까? 어제 이제 중국 수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올랐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은 항상 보면 굉장히 지표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예상치를 무지하게 낮춰놔요. 그리고 좋아지면 둔화되거나 개선됐다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미국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둔화된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요. 또 미국이 경제 재개를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진행하려는 것이 이제 5월부터였기 때문에 그 전에 경제 재개를 했던 중국 시장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수출이 호조가 나오니까 당연히 미국도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어저께 하루였다. 그러나 어저께는 좀 아쉬웠던 게 있었죠. 첫 번째는 뭐냐면 60일선 돌파를 할 수 있었는데 돌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어저께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이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거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 약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이번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물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관세를 부과도 생각하고 있다. 1차 합의에 대한 종료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갑자기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미국의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국채를 들고 나옵니다. 국채를 다시 다 매입해 가라 라는 식으로 중국이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근데 이 국채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미국 시장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화두인데 뉴스의 파동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의 파동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파동이 형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이슈가 다시 시장에 부각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 먼저 건드리지 않으면 중국이 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국채를 소폭 매도만 해도 미국이 약간 흔들리거든요. 또 새롭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미국 현재 입장에서는 국채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화두로 다시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건들지 않으면 안 된다. 건들지 않으면 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상황에서 국채를 무시하고 중국을 건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겠죠. 1차 합의 때 관세를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243조인가요? 물량을 사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재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료가 안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 그걸 건드려서 미국이 얻을 게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실업률 좋은 상태에서는 한번 건드릴 만한 이슈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직자가 엄청 많잖아요. 2,200만 명, 2,300만 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진행되는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화두를 돌리는 게 오히려 되로 화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트럼프가 이걸 가지고 계속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제가 아마 21선 이 부분에서의 싸움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조정 구간은 굉장히 적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 어저께 후행스팬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캔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미국이 60일선 돌파를 오늘 해줬으면 좋은데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다만 오늘 우리나라장이 많이 올라요. 지금 1% 정도 오르는데 이게 많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미국이 빠졌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미국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면 우리가 사실 오늘 1%까지 가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는 것은 오늘 미국장이 60일선 돌파를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이 의문 상단선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60일선 돌파를 못하면 월요일 날 좀 힘든 장이 될 수 있고요. 돌파하면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는 더 상승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 관련해서 참 재미납니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28불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진짜는 36불 정도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이거 차트를 누가 만져서 이게 차트가 지워졌어요. 다시 그려야 되는데요. 어저께 유가가 35% 올라가지고요. 장중에 한때 26불 74센트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1차 목표치가 다 왔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또 웬일입니까? 원유 인버스에 개인들이 몰린답니다. 이유는 유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인버스 쪽에 아니 레버리지 쪽에 몰려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반등 국면인데 유가가 안 가고는 주가가 못 가잖아요. 그럼 어저께 왜 유가가 올랐겠어요? 중국의 수출 호조가 일어났으니까 다시 유가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유가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일까요? 급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원유 차트가. 근데 바로 돌렸어요. 돌린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돌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유 하락을 베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누군가가 판단을 잘못한 거지 아니면 개미들이 뭐 미래를 갔다 와서 벌써 내용을 알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원유 인보이스 사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서 20주선 약 40불까지 갈 걸 대비하는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보이스하고 레버리지를 잘 혼용해서 매매하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보이스에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특히 코스피에서도 인보이스에 좀 몰린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2020 되기 전까지는 어림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원유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뭐 38불까지는 남아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인버스에 벌써 진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장 상황으로 보면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쪽에 물리는 상황이고 유가가 안 올라가면 주가는 못 가는 상황이고 경제가 재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게 마치 내려가는 쪽은 아닐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1900개를 다시 회복해서 1950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이죠. 제가 어저께 수급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번 주에 외국인 기환이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21선 돌파하면 외국인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20선 돌파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근데 61선 돌파할 때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이상이 되는 지점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들이 350억 정도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가는 볼 때 보통 250억에서 500억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정도 들어와야 진실이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네요. 근데 비차익은 한 50억밖에 안 들어옵니다. 차익에서 200억이 들어오죠. 그럼 결국 기관화 장세라는 거죠. 자,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모습은 기관화 장세다라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매수를 안 하고 매도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맞을 거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선물에서 매수가 좀 진행이 돼줘야 됩니다. 현물은 늦게 들어오다 선물만큼은 좀 강해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쪽, 그리고 나중에 현물이 들어오는 쪽 이런 식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선물이 오르면 또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건으로 보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서 우와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건 맞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61선을 국내장이 돌파를 시도했기 때문에 61선 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아까 미국 장은 어땠습니까? 61선 돌파를 못했죠. 여기 보시면 이게 파란색 선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가끔 밀리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완전 돌파를 한 번 그리고 다시 밀렸다가 3일 만에 다시 두 번째 올라왔는데 두 번째 고점이 이 자리예요. 그게 1957포인트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진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진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시장은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저께 제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원달러를 봐야겠죠. 원달러가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어요. 월봉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더 올라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주봉은 아닌 것 같다. 확인을 해보니 일봉도 아닌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어저께 일봉에서 이 양운 부분이었는데 일봉에서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60일선에 지금 걸쳐 있어요. 60일선. 그러니까 1215원. 이게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냐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은 차트 들어가면 60일선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60일선 지지는 어떤 지지냐? 이평선이 다 정배열일 때, 완전 정배열 우상향 중 주가가 급히 빠져서 60일선 올 때는 지지가 돼요. 지금은 지지가 안 될 소지가 있지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1200원도 한번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지수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는지는 좀 봐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직 좀 어려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를 시작을 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무료 방송을 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하고요. 시장을 오랫동안 개미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종목으로도 한번 지켜볼까 생각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꼭 참여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